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의 사망 실종자 2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내국인은 5명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지금 경기도 화성시청의 이 화재 추모 분향소 여기 추모객들이 희생자들 추모하고 있는데요. 유족과 함께 하고 있는 김남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충북인 뉴스 기자시죠? 네, 편집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집국장을 맡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지금까지 총 23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신원이 아직 다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는 뭐 이제 그 경찰 소방, 또 네. 노동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에 또 각종 관련 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 네. 조사 중에 있고요. 음, 그런 상태죠. 그래요. 이번 경기도 화성 이번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이 중에 한 분이 충북인 뉴스 동료 기자의 가족이다라는 얘기. 우리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이 사회적 참사가 저희들 가까이서 일어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슬픔을 저희들한테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희생당하신 우리 이제 이 동료 기자가 우리 오송 참사라든가 또 노동자들의 이제 산재 사망 사고 현장에 네. 가장 열정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자예요. 아, 그런데 이 기자조차도 막상 희생자, 어제까지는 참사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네. 막상 유가족의 입장에 되어서 그 자리에 서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무기력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네. 뭐 저도 기자지만 참 뭐라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슬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취재 이렇게 막 현장, 예,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이런 참사 현장에서 이제 저도 뭐 취재를 했지만 네, 뭔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고 사실은 항상 우리가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다 문제가 뭐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기사를 쓸 때조차도 사실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나서야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였고 닥칠 수 있는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또 나의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서야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참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참사를 겪고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안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분노까지 생기는데 이렇게 동료 기자의 배우자가 참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게 너무나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네, 입장에서도. 네, 네. 동료 기자의 이제 남편 배우자신데 네네. 공장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아, 여기에서 재직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거는 2022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음, 12월이어서 채 2년도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네. 이제 수년 전에 그 혈액암, 백혈병을 이제 앓으셨어요. 투병을 했었는데, 아, 그 완치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완치가 예. 돼서 다시 이제 추스려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한 상태인데 아,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뭐 기자님, 이 편집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충북인 뉴스에 있는 기자들 또 직원들이 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러면은 장례 절차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현재 이제 유족들에게는 빈소조차 없어요. 그래요? 빈소조차 없고 예. 그다음에는 장례와 관련해서 사실 분향소 설치도 유족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이제 화성시라든가 정부는 음. 발표를 했는데 그 유족들은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협의가 된 적도 없고 네. 단지 통보만 받았을 뿐이에요. 통보만 받은 아.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화성시청 1층에 영정도 없는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 예. 그다음에는 그 저희 이제 우리 동료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향소와 한참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에 네. 덩그러니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라든가 장례 절차라든가 수습 대책이라든가 수습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희생자의 시신은 이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음. 그 송산 장례 문화원이라고 하는데 안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딱 요 상태예요. 요 상태고 예. 빈소조차 없고 그러니까 조문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정도 없는 그 분향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요? 저희가? 네네네. 저희들이 막상 예. 저도 취재 현장에서 우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지만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벌써 오늘이 이제 참사 4일째거든요. 네. 4일째인데 장래에 대한 어떻게 될 건지, 그 음.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통보도 없고 그냥 마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아. 상황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고가 발생한 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기가 막힌 건요. 예. 화성시청 5층에는 종합상황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일까요? 우선 유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들 네.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장례와 관련된 절차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애통해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 희생자분의 그 자녀가 3명인데 네.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음. 이제 25일 날 부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아. 그 희생을 당하신 분의 그 외관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에겐 너무 충격이 컸던 거고 이 아이가 바라는 거는 빨리 아빠 얼굴 씻겨서라도 빨리 씻겨드려서 음.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싶다 하면서 아.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바람은 빨리 아빠를 깨끗하게라도 해서 마지막 음. 모습이지만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장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것도 통보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심지어 예. 어제까지도 그 회사의 대표가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유족들에게는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어. 그러고 우리 이제 희생자의 부인, 저희 이제 동료 기자가 네. 그 회사에 가서 남편이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유품을 수습하러 갔는데 음. 이 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그 옆을 지나면서도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러면서 예. 이 회사는 벌써 김현장을 선임을 했어요. 아. 예, 국내 최대 법적인 로펌이잖아요. 대응만 네, 생각하고 네. 왜 희생자는 생각하지 대국민 않는가? 사과를 하면서 네. 막상 같이 회사를 일해서 일하다가 희생당하신 동료들에게는 음. 사과조차 안 하는 거고 전화 한 통조차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그리고 희생자 중에 이제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 네, 네, 네. 네.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우선은 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 확인조차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 음. 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선 희생자분들의 그 시신이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DNA를 추출해서 직계 가족이 음. 대조를 해야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입국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질 아하. 수밖에 없겠죠. 참 지금 보면은 화성 이 화재 사망자 희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이 됐다. 그래서 미확인된 신원 확인자가 6명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빨리 확인돼야 되고 장례 절차 관련해서도 이 정부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 당연히 그렇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첫 그렇죠. 출발점이고 출발점이고. 그다음에는 제가 우리 막내 아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 아이는 다음 주면 또 그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음, 아이가 지금 상태에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저 차가운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아빠를 떠올리면서 학교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가장 빨리 아빠를 보내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그다음에 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도 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지금 유족들을 안 만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만나게 어제 했습니까? 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분향소를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을 해서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음, 면담하는 과정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미 이제 4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여기에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면담한다고 여기에서 음,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4시에 면담한다고 그랬는데 4시 20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봤죠. 네, 왜 연락이 없습니까? 어허, 저희 주변에 이제 배치된 공무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더니 벌써 다른 경로를 했더니 우원식 의장이 여기 와서 화성시장을 만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항의하고 했더니 예, 보니까 우원식 의장님이 아직 안 가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4시 50분에 대해서 유족들과 면담이 그때서 이루어진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화성시장님은 본인들의 착오가 좀 있었다라고 음, 이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제 면담을 해서 이 이제 저희가 그 우원식 의장님에게 이 회사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전화 한 통화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그다음에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우원식 의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리셀 그 회사로 이제 바로 가셔서 회사 음, 측을 만나서 어떻게 태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정작 같이 음, 일했던 동료들에게는 사과를 안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회사에서 사과를 하러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이제 대표이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그 아들이 이 네, 아리셀의 실제 이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그분이 이제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분도 오지 않고 네, 그 상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하, 유족들은 만날 수 없다. 대표가 직접 와야지 왜 상무님이 오시냐. 그러고 이렇게 한번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걸 사과했다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밤 11시 돼서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이제 이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음, 이제 밤에 와서 그때 이제 처음 얼굴을 참, 뵀던 거죠. 참 힘드네요. 이, 네. 만약에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왔을까요? 음, 오지 않았을 것 오지 같아요.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네. 참 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유족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요,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참사를 겪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진짜 참사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하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참사가 많은 나라니까. 네,
그 많은 참사를 겪고서도 그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서도 하는 일 처리가 겨우 요 음. 정도일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이 참사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거, 장례 절차 부분, 이게 좀 명확히 진행이 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빨리 이 사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수습이 될 거고 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가족들도. 예, 아, 적어도 언제 어떻게 음,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장례를 치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그런 정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어쨌거나 을 당한 이 네, 슬픔은 크지만 이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음, 우리 정부가 나서주고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가슴에 와닿는데, 특히 사고 당시의 모습, CCTV 영상 이런 걸 보면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좀 위험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안전 교육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뭐 홍보가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런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또 화재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종결해 버리고, 회사의 그러니까 대응이나 제가 대책은 참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네. 따르면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파견 노동자들의 이제 일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의 성격을 두고 파견이냐, 도급이냐, 불법 음, 파견이냐, 뭐 하냐 이렇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불법 파견 뭐 이러한 정황들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음, 제가 확인한 거는 이렇습니다. 직접 이 안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공급해줬던 분들은 도급업체도 아니고 그냥 인력 공급소였던 거예요. 인력 아, 공급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 그날 아리셀의 정직원이 작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별로 몇 명씩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운영을 네.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 분들이 어떤 공정을 담당했냐? 단순 공정이긴 해요. 네. 그런데 포장을 한다거나, 그 음, 다음에 간단한 용접. 아, 근데 여기서 용접. 이제 용접이라는 게 불꽃이 튀는 그런 용접이 아니고, 네. 뭐 전기적인 걸로 해서 아주 간단한 아, 건가 봐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한 공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단순한 공정에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해도 되냐? 음, 사실은 이 리튬 전지 자체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이 안에서는 리튬 전지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폭발하고 터진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네.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고 목격을 했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위험군을 가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일용직 음, 성격의 아무리 단순 작업이라고 하루하루,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공급해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일용 성격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네. 하니까 당연히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거나 관리 한 축을 맡고 있었다. 그 부분에서 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가 싶어요. 아.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숙련도가 뭐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그걸 떠나서 네. 일용직 하루하루 이렇게 공급되는 인력이다 보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지식이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또 인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족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방안을 빨리 정부가 또 회사 측에서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김남균 기자님, 우리 국장님, 저 어려운 가운데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반성문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사 현장을 저도 취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느꼈지만 나의 일로 느끼지 못했던 게 절실히 지금 음, 막상 겪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이런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바로 나부터 나와 가족들,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참사를 목격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있잖아요. 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저 자신도 부족했더라고요. 네, 정말로 지금은 이제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정말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네, 정치인들 믿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에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아침에 출근했다가 음,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퇴근하는 노동자가 연간 2천 명이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심각하게 느끼고 아파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충북인 뉴스 기사 또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기사 또 올라오는 것들 있으면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김남균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왜 그리 똑같이 미숙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안도 저희 오마이 TV 박정호 핫스팟에서 계속 팔로우하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